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좀 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제 아침에 말씀드리기를 빠르면 뭐 오늘 아침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아침이죠. 자, 시장은 뭐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뭐 다우 기준으로 한 2000포인트 아래까지 그렇게 빠지면서 거의 공포의 도가니였었죠. 자, 이런 시장에서 아침 시황에서 빠르면 오늘부터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뭐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제가 이 선물 옵션 파생 시장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남다르게 생긴 그런 감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뭐 어제 이 시황 방송 잘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편안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 구독자분이 100분 이상 되면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올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뭐 10배 가는 종목,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죠. 10배 가는 종목. 자, 기존에 뭐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유로 10배를 갖고 향후에 그런 이유로 향후에 갈 종목들은 어떤 거다라는 거, 그런 영상을 제가 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말씀드리 약속드렸듯이 구독자분이 100분 되면 그날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간에 종목도 하나 제가 좀 콕 집어서 제시를 했어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자, 요거를 좀 빨리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한 3주 정도 됐죠. 3주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저 늘고 느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한 77분 정도 되던데 아마 뭐 제가 생각하기엔 빠르면 이번 주 정도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 댓글에 보니까 대선 이후에 주가가 빠질 줄 알았는데 미리 빠졌다 하면서 우유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자,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아마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그분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쵸. 이 꼭 뭐 트럼프가 뭐 대선 이전까지 잡아놓는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자, 주식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정말 쉬운 게 주식일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정해진 건 없고, 지금 마찬가지 트럼프도 자, 뭐 우리 군대로 따지면 말년이죠, 말년. 그래서 이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트럼프도 레임덕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선에는 엄청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켜보면서 판단할 부분이지 미리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하여튼 아침마다 조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은 좋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미국 시장 상당히 좋았죠. 뭐 다들 지금쯤이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다우가 한 4.89% 정도, 그 다음에 S&P 500이 4.94%, 나스닥이 4.9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출렁거리는 모습도 나왔어요. 자, 장중에 코로나 환자가 좀 많이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출렁거리기도 했는데 뭐 아무래도 트럼프가 또 시장을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올해 급여세를 0%로 제시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는 주가가 빠지면 본인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죠. 그래서 참 이 트럼프는 우리 뭐 하는 얘기로 거시기 합니다, 좀. 자, 연준에 대해서 욕하는 걸 또 잊지 않았어요. 우리의 한심한 연준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고 너무 늦게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나는 잘하는데 연준이 못한다. 이런 논리로 좀 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우디 왕세자하고 유가 관련해 갖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 그런 말도 했죠. 요거는 유가 자체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주가가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 대선 못할까봐 대선에 지장이 있을까봐 이런 얘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뭐 트럼프는 지금 자체 트럼프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이 상승 반전시킨 부분들이 트럼프의 입입니다. 자, 뭐 지금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입이 그 효과가 있으니까 뭐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본다라면 시장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미국 민주당 경선이 미니 화요일이라 그러죠. 민주당 경선이 6개 주에서 있었습니다. 뭐 요 결과가 우리 장중에 뭐 좀 이렇게 좀 전해질 것 같은데 결과가 딱 나오진 않고요. 흘러가는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우호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미국 시장 차트를 보게 되면요. 어제 여기서 상당히 좀 무서웠었죠. 이때 상당히 좀 무서웠었는데 2000포인트 이상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뭐 누구나 다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급락이었습니다. 자,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좋죠. 아래 꼬리를 달고 자, 망치형으로 위로 이렇게 장대 양선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아침에 시작했던 그 시가 정도는 회복을 했어요. 뭐 하락폭으로 따지면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 자, 뭐 미국 시장 캔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자, 뭐 좀 추가로 반등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던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응을 잘하셨어요. 뭐, 유튜브 방송 이것도 상당히 쓰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뭐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거 뭐 그런 거 조금 참고해서 지금은 100%다 현금으로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억울하게 많이 빠진 것들 뭐 그런 것들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분이 지금은 가장 행복한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좀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잠깐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 이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들 나오는 것들, 뭐 해외 시장, 미국 시장 올랐다. 그러고 쫓아가 보면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빠졌다고 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 뭐 2000포인트 빠졌다. 아침에 패닉 상태에서 빠져서 그냥 일단 팔고 보자 하고 팔았다라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저점에서 주식을 파는 그런 우를 범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 수급 동향을 보면서 먼저 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채널이 좀 빨리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채널이 빨리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전에 이토마토 있을 때 그쵸? 월 88만 원씩 받았습니다. 한 분당.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대신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채널이 좀 성장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조금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실시간으로 리딩도 해드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채널이 좀 성장을 했을 경우에 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그게 가능해요. 자,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굉장히 또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한 9,800억 정도 순 매도했고요. 전날 1조 3천억. 그러면 뭐 한
이틀 동안만도 한 2조 4천억 가까이 주식을 2조 4천억 정도 주식을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금융투자 쪽이 급했습니다. 제가 옵션 수급을 보면서 이 금융투자가 뭐 좀 이렇게 미국처럼 저렇게 빠져버리면 조 단위의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그런 게 급했는지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연기금의 수급 잘 보시라고. 자,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저 1,800억 정도 어제도 순매수했습니다. 엊그저께 한 3,932억 정도 순매수를 냈고요.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장을 보다 보면요, 이 정부의 눈치를 상당히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기금 운영의 독립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자, 우리 뭐 투자자들 생각도 뭐 이 정도 빠졌으면 좀 받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연기금의 수급은 어제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면서 이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이런 쪽이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괜찮았어요. 수급. 외국인들 뭐 한 375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금융투자가 또 1,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기관이 1,141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1,200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 한번 짚어볼게요. 자,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조금 매도를 했죠. 자, 약 3,200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도를 하고 금융투자도 2,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기 근처에서는 미결작정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당월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월물이죠. 내일이 만기네요. 벌써 내일이 만기인 3월물 선물 같은 경우는 미결작정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6월물 선물 같은 경우는 미결작정이 늘어났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자, 신규로 뭐 이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 얘네들이 신규로 자, 폭락한다 이러고 때린 게 아니라 단순하게 뭐 프로그램 매도 매수 현물하고 이렇게 엮여 있었던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저 6월물로 좀 이렇게 롤오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수급 한번 짚어 볼게요. 자, 옵션 쪽 이 외국인들 지금 한 콜옵션 쪽에서 119억 정도 팔았고요. 풋옵션 쪽에서는 82억 정도 저 풋옵션 저 콜옵션부터 먼저 볼게요. 콜옵션은 외국인들 119억 정도 팔았고요. 금융투자가 한 82억 정도를 콜옵션을 샀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좀 아랫방향이야 이런 모습이고요.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윗방향이야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 수급은 이거 전부 다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자, 신나게 먹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포지션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콜옵션 쪽에서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이번 물에 거의 뭐 목숨 걸은 것 같아요. 콜옵션을 또 확 매수를 했죠. 82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면서 위쪽으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기가 내일이라서 뭐 좌우단간 반등이 좀 나와줘야 이들이 좀 덜 깨지죠. 자, 이 콜옵션 같은 경우는 콜 매수한 거 금융투자는 뭐 그렇게 몇백억 정도 되는데 4, 5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풋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외국인들 금융투자 풋옵션 쪽에서 한 1,400억 정도 순매도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뭐 시장 한번 신나게 두들겨 맞으면 얘네들 손실 조 단위로 날 겁니다. 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매도 친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풋을 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면요. 10토막 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도 친 금액의 10배를 물어줘야 되는 매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승률은 매도자가 월등히 높죠. 하지만 한 번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지금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못하면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에 나선 것 같아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자, 외국인들도 어제는 풋 쪽은 매도를 쳤습니다. 그동안 매수해놨던 거 지금 뭐 어제하고 그저께
뭐 신나게 좀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은.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옵션 수급 나쁘지 않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자, 뭐 투자 전략 부분에 대해서 시장 대응 전략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코스피 코스닥이네요. 코스피 쪽으로 볼게요. 코스피 1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어제 결국은 아침에 시작한 가격이요. 그때가 거의 저점 근처였어요. 자, 그랬다가 장 시작하면서 조금 뭐 트럼프의 입도 있었죠. 어제 뭐 트럼프가 나설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 시도를 했다가 자, 그리고 조금 장중에 조금 출렁거리는 그런 측면은 없잖아 조금 있었죠. 자, 이렇게 올랐다가 또 출렁거렸다가 하지만 저 오후장으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뭐 저점을 여기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뭐 고점은 계속 조금 돌파를 시도하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었고요. 자, 일봉도 마찬가지. 어제 우리 거래대금 굉장히 좀 많이 늘었죠. 예, 거래대금 상당히 좀 늘면서 저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예, 기댈 언덕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쉽게 한 방에 그렇게 쉽게 깰 수 있는 그런 선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조금 좀 감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어제 같은 경우 대응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민주당 미니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날이었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나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분위기 돌아가는 거 보면 조 바이든한테 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샌더스가 약진을 한다라면 또 시장 피곤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조 바이든이 조금 유리해지는 것 같아서 이게 트럼프 트위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트럼프가 전에는 조 바이든한테 뭐 욕을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오히려 샌더스 잘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샌더스가 올라와야 좀 더 쉬우니까요. 자, 그런데 그랬는데 지금은 요즘 가끔 보면 트럼프 트위터에 보게 되면 조 바이든 욕을 좀 해요. 자, 그거는 조 바이든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 바이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어떤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니에요. 샌더스가 아니다라는 그런 안도감만으로도 저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국 미니 화요일 여기에 결과를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죠. 자, 지금은 반등 시도 국면입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 국면이니까 여기서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 이 강도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외국인들 뭐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 수급 자, 그리고 그게 최상이에요.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그다음에 현물 시장에서 연기금 자, 이런 부분들이 거기다 뭐 금융 투자까지 합세를 해주면 더 좋겠죠. 자, 요렇게 이런 조합이 이루어지느냐 현물 시장에서 이 연기금의 수급, 강한 수급, 그 다음에 강한 매수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저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 자, 요런 게 이어지느냐를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 나오는 시기니까 반등이 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강하게 나와줘야지. 뭐 오늘 또 좀 반등하다가 뭐 민기적 거리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면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직접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뭐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장 시작하면서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는 체크해 보는 거는 분명히 투자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자,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